평화재단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법륜 있습니까? 스님과 조국 교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과 조국 교수를 만나서 네. 우리가 일문일답 네. 혹은 뭐 저는 예. 팬이 지금 사진을 하나 찍자 그러니까 예, 서혜성 예. 교수가 네네. 팬 없잖아요 지금. 네, 아니, 저는 팬들이 계속 사진 찍자고 그래서 이미 사진 다 찍었고,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지금 오마이뉴스 중계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차가운 날입니다. 사실 이 정도 차가운 날씨에 한 분도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사실은 뭐 사인을 해달라거나 혹은 선물을 주거나 혹은 엽서를 주거나 한 일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따로 일부러 왔다. 다들 근데 방송 출연은 안 하셨지만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진 직접 한 그분들은 출연을 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그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었다. 힐링 한다는 것을. 거기에 참여해서 참여하는 것 자체로서 마음이 치유될 것 같아서 사실 왔다. 방송 출연은 안 했지만 사진은 찍고 싶다. 저하고도 사진 몇 장을 찍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걸 바랬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박한 꿈. 정권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느꼈던 고통 그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시고 싶지도 않다. 내지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인데 그 소박한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자분들이 바라는 게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마음껏 말해도 죄가 안 되는 세상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세무사찰을 받는다든지 뭐 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삶을 원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평화롭게 남북 간에도 갈등 좀 없고 뭐 이런 지극히 우리 일상의 삶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을 원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을 사실 뭐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좌절됐을 때 오는 상처가 저분들이 여기 나오게 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 힐링 올레 1,470만 명을 위한 힐링 올레를 우리가 대선 올레 후기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 아프셨죠? 함께 하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표창원 교수도 만났고 함께 하는 시민들도 만나는 거죠. 이제는 법륜 스님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륜 스님과는 2시 30분부터 하는데 법륜 스님 만나 뵙기 직전에 조국 교수와 또 이렇게 만나서 조국 교수가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힐링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힐링이나 멘토 이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의 이 과정에서 그 사회적 치유 과정이 없는 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누가 이겼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 치유 과정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뭐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했든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정치적인 일종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이걸 완충해주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야당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느꼈을 상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사회적 장치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 이익으로든 사회적 장치로든. 그런데 우리는 정치 행위가 투표와 함께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까지도 사실 해주는 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스펀지, 요거 내지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 무엇 같은 게 왜냐하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것을 추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요. 자, 이제 오늘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이따가 저녁 식사 즐겁게 또 친구들과 하고 그럴 텐데 오늘 낮 시간에는 오마이TV의 힐링 올레와 함께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크리스마스 이 밤은 전날 밤은 즐겁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근데 왜 좋겠습니다. 2부가 저녁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루를 기산하는 게 음. 지금은 해가 뜨는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해가 지는 것이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탄생 시간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이지만 그 전에는 오늘 저녁부터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네, 네. 하루인 거죠. 네. 하루 자, 이렇게- 그러면 예, 차를 타가지고 말이죠. 예. 제가 맨 안쪽으로 타고 그다음에 장윤성 기자 같이 타시고 아니 먼저 오시고. 배터리가 네, 지금 호마이 TV 봉고차 승합차에 우리가 올랐습니다. 예, 예. 승합차 탔는데 장윤성 기자가 방송 차량이라고 안 하고 승합차. 방송 차량은 아니죠. 왜냐면 방송을 여기서 무슨 상비는 돼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마이 TV에 방송차 하나 사주십시오. 이제 10만인 클럽에 가입하면. 그러니까 10만 클럽 군자금으로. 하셔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의병도 여러분 화살만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도 조총 수준은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원래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화살로 싸우고 있구나. 화살로 레이저 총하고 싸우. 아니, 이게 무협지도 아니고, 화살로 어떻게 전자총하고 싸움, 미사일을 어떻게 그런데 나는 정말 놀란 건, 그 순간, 어느 한순간에도 시청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게 끊어져도, 그래, 빨리 좀 나오게 해봐. 이런 정도지. 야, 니네 방송 때려쳐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순정. 가운데 있으니까, 네. 설승교수가. 예. 네. 어디 가면 시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유세 현장에 네. 가면 네.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신문학자 나왔다고. 제가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고 네. 저 역시도 좀 놀랐으니까 네. 만약에 정작 이 사실을 진짜 신문아 씨가 알게 되면 그 충격이 네. 얼마나 클까. 아니 이제 제가 미리 좀 네. 문자로라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 생각을 이제 하고 방송을 하면서 왜 그랬냐면요. 사실 방송에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 사실 캐릭터를 부여하는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윤선을 기억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 그걸 이제 금방 기억하는 그러게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선생님 때문에 아주 네.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연호 대표하고 이 방송이 이제 끝나고 있으니까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설정 같은 네. 거죠. 예.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가 어떤 날은 8시간 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예. 8시간은 절대로 방송을 볼 수 없거든요. 지루해서. 지루해서. 그러니까 네. 영화가 90분인 이유가 90분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아주 재밌지 않으면. 과거 옛날에 오 대표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게 이 영화 중간에 쉬든 거. 예.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너 같은 거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에. 예, 중간에 쉬었죠. 쉬었다 또 이제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보고. 그런데 이게 이게 인내할 수 있는, 대학 강의가 90분 이후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인간이 되게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나머지는 유쾌함이 있으면 그런 10시간도 가고 20시간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 대선 원래 TV를 네.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었던 네. 핵심 요인은 소유성 때문이다. 네, 아닙니다. 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딴 팟캐스트 하는데 네. 그건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연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서 커플. 예, 그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손바닥에 혼자서 아무리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은 오 대표하고 여러 번 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볼까? 왜냐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처음 공개하는 건데 네. 사실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서로 간에. 네. 어떻게 하면 내일은 어떻게 볼까? 예. 별 준비도 안 해봤죠. 진짜. 준비는 안 됐지만 그런데 머릿속에 늘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전달해 볼까 우리 뜻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그 호흡이 잘 맞아서 사실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리고 되도록 재밌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 과정에서 장윤선에게도 캐릭터를 부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문득 이건 시문하다. 근데 왜? 아니 얼굴의 특성은 시문화 배우하고 정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얼굴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유사하죠,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주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어디냐면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얼굴 박정호 기자 어떻습니까? 네. 신문학 기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성들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 머리 스타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소. 네. 저도 이제 심은하 기자는 하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만날 때마다 심 선배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 볼 때마다 심은하가 심은한지 네. 장윤선이 심은한지 구분이 안 갑니다. 네. 네. 그냥 저기 터널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서울역 쪽으로 가시죠. 예. 근데 죽었나 살았나가 드디어 말을 하는. 죽었나 살았나가 드디어 말을 처음으로 하는, 네.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죽었나 살았나가 지금 말을 하는. 김윤상 PD가 이제 차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네. 어. 네. 안 끊긴다. 그래야 예. 끊긴다. 그러니까 드디어 죽었나 살았나가 말을 하는. 아까 네. 그 방송 볼 차량. 거야 한번? 아니, 죽었나 살았나? 방송 차량 네. 예약하다 그러니까 네. 독자가 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마이뉴스에 차 한 대 타주세요. 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할아버지. 차만 있으면 안 오랜만인데.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트위터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10만 클럽이 네. 1000명만 늘면 네. 우리 그 오마이TV 신규 네. 방송 기자 네. 3명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네. 청년 일자리도 네. 만들고. 네. 예. 장비는? 이제 장비값은 또 따로 해야죠. 그럼 2,000명이 추가돼야 되군요. 2,000명이 네. 되면 2,000명이 추가되면 3명을 고용하는. 3명을 고용하고 네. 장비를 사는. 그렇습니다. 네. 관련 장비도 함께 살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긴 시간에서 보면은 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네. 이거를 우리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네. 더 악착하지. 네. 이 질경이처럼 네. 우리가 끝내 꿈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예, 질경이라는 말이 네. 질기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자로는 꽃 이름이 차전초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 밑에서도 지지 않는 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역시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뭐 서슴없이 오메데스님 뭐 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방송을 12시 10분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금 박정호 기자가 운전을 하는 관계로 저한테 이 댓글을 좀 소개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윤복 선생님이 네. 요즘 무한도전이나 개콘보다 오마이뉴스가 더 재미있어요. 사실 오석 네. 커플이면 무한도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전국민 통곡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통곡 콘서트. 1부는 실컷 울고, 네. 2부는 또 춤추고 왼쪽, 노래하고, 왼쪽. 뭐 왼쪽. 파티 타임을 열자. 뭐 네. 이런 얘기를 또 주셨고요. 네. 며칠 동안 시름시름 했는데 대선올레 TV가 역시 네. 기운 차리게 해주네요. 네. 앞으로 짧게라도 주간 방송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시는 것 어떨까요? 방송 안 하시는 어떠세요?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네, 또요. 네. 추우실 텐데 걱정되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목도리 있으니까 오늘 미국에서 뭐, 너무 따뜻하네요. 예. 화이팅! 눈물만 흘리지 맙시다. 역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오늘, 지나갔습니다, 벌써. 읽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버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이 눈발치는. 네. 역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무엇인가를 합시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이분은 네. 이지스함, 항공모함 다 사줄게요. 싸우삼. 이질삼 없어도 되니까 우리는 예. 화살 말고 조총 수준만 가도 네네. 화승총 수준만 가도 좋겠어요. 네, 사실 네. 우리가 화살로 미사일과 맞서는 네. 그것도 미사일도 어대표 최소한 7대 이상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나르고 있는. 예. 장윤성 기자 네. 이럴 때 네네. 이렇게 거대 언론들과 맞설 장윤상 기자가 이번에도 특종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가령?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그럴 네.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보도가 되고 하나는 네. 보도가 안 되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전 후보하고의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네. 있었던 그 열린 인터뷰는 네. 방송 3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뷰 그 내용을 보도를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급하게. 여보세요? 이쪽으로 돼야 되겠구나. 네, 여보세요? 왼쪽이 마이크입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광주에 가수 김원중 씨를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원중입니다. 네. 자, 지금 아까 그 오마이뉴스 보니까 말이죠. 예, 지금 광주가 절망하고 있다 하면서 김원중 선생님의 그 얘기도 좀 실려 있던데 말이죠. 예, 예. 자, 꽃잎이 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가요? 예, 뭐 어제 그날 저녁에 되게 추웠어요. 네. 어떤 뭐 희망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예, 그런 좀 상실감 같은 게 좀 커서 네. 예,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개표 이후에 우리 가수 김원중 선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요즘 그 멘붕이란 말을 자주 써서 저는 별로 좀 그런 적이 없어서 네. 그 단어하고 저는 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네. 한 며칠간 별로 말을 하기 싫고 그날 아침 상황이 그렇네요. 그 자동차를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뭐 도시 전체에 정적에 빠진 느낌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냥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그렇게 잠깐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음.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또 뭐라 그럴까 자, 지금 이제 그런 상실감 네. 것들 그것들이 다들 뭐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광주가 이제 제일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1,470만 명이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가수 김원중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한마디 전해주세요. 위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그렇습니까? 일단 광주 문제, 광주 사람들의 그 높은 투표율과 뭐 이제 지지하는 한쪽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희화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광주의 그런 마음들,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이쪽을 욕하는 쪽에서는 네. 그거를 되게 우스운 그런 행위로들 보던데 실은 이쪽의 광주의 역사들을 좀 길게 보면 네. 정말 이 땅의 역사가 광주 호남 지역에 실려진 바가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뭐 네. 이런 거 뭐 얘기하려면 열갈 수 없을 네.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예, 보여지는 결과의 숫자 네. 이런 것만 가지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예. 혹시 전화로 연결된 김에 이게 굉장히 실린 줄 알겠습니다만 한 소절이라도 뭔가 좀 가수가 말을 놓고 노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네. 뭐 쿨할까요? 그래요. 요즘에 그 마음들이 너무 갈라져 있고 흩어져 네.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네.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직녀에게라는 노래 있어요. 아, 직녀에게. 네. 예, 예. 우리는 만나야 한다. 네. 그런 기절이 있는데 네. 남과 북도 남이 아니고, 예. 윤명란 시인이 쓴 시로. 전라도도 남이 아니고, 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남이 아니고, 도시하고 농촌도 남이 아니고, 우리는 만나야 한다. 네. 이런 겁니다. 예. 그 기절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대 손짓
타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광주에, 네? 힘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가수 김원중. 네, 김원중 가수가 네. 사실 이렇게 전화기로 노래 부르는 일은 가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오늘은 네. 특별히 많은 분들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그 직녀에게라고 하는 그 문병란 시인이 쓴 시에 바로 김원중 가수가 이 사람이 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작곡도 많이 하니까 네. 그 노래를 붙인 그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런 대목을 해주시니까 가슴이 또다시 한번 아리게 되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뭐 눈물과 상실감 사이에서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그 김원중 씨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독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광주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광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참 암담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김원중 씨의 직녀에게를 불러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 은하수라는 것을 순 우리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은하수. 예,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미리네. 예, 예. 미리네가 카페 이름 미리네가 많던데. 네, 그렇죠. 원래는 발음이 미루네입니다. 미루가 뭐냐면 용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은하수라는 말은 도리어 한자고요. 우리말로는 용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의 강은 일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걸로 또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제가 맞아, 또 소개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지금 또 올라온 글들은 라이브인데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이 있고요. 라이브. 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근데 왜 수개표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에서 크게 안 다루는 거예요? 뭐 이런 투개표. 투개표 부정선거에 네. 대한 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서 한번 제가 설명하시죠. 그 수개표와 관련돼서 어제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 딜레마를 좀 갖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그 투표에서 상당한 부정이 있었냐. 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개표할 때 또 확인되는 부정행위가 있냐. 네. 그것도 좀 이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투개표를 마친 그 투표함을 가지고 전체를 그 결산할 때 네. 혹시 생기는 문제가 있냐. 이건 역시도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줍지 않게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선거 불복 세력이라는 네, 좀 예. 그 멍해가 네. 씌워질 것에 대한 약간의 걱정 뭐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 아침에 티타임을 좀 잠깐 네. 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미 아고라에 15만 명의 시민들이 청원을 한 상태인데 아하. 이것을 민주당이 그냥 뭐 별 증거가 확실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그 선대위는 해산을 했지만 당시에 상황실을 맡았던 그 의원들이나 네. 당직자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풀진 못하더라도 당의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의총에서 그 문제를 좀 얘기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오후부터 제가 여기 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취재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확실한 단서나 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저 아고라에 청원한 네. 일반 네티즌들의 생각인데 또 정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는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근데 없고. 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네. 그때 한나라당에서 재견포를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선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투표가 17일이었는데 17일쯤, 네. 19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번 보수 세력들이 예.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예.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시됐던 전 사회적인 네, 분위기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뭐 예비역 대장들, 네. 뭐 이제 이른바 이제 소위 한국 사회 보수 우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수개표를 하도록 법내화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아고라 청원에는 네. 이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개표가 예전엔 됐었지만 네. 그것의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개표제가 도입이 네. 된 거라서 네. 그럼 다시 또 전자개표 하지 말고 수개표를 하자는 거냐, 법령을 또 바꾸자는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논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주권자, 유권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를 정리하자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투표 과정에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개표 과정. 개표 과정에 특정 후보에게 찍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표들이 특정 후보에게 분리되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선거법을 전혀 모릅니다. 또 선관위 사람도 아니지만 해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투표는 봉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관인, 선관위 사람 그리고 양쪽 참관인 해서 최소한 도장 2개가 들어가는, 3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 단계에서 사진을 찍으셨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까지 추가가 되면 사진 찍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류가 아닌데 사진 찍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개표 상황이 지금 전산으로 개표되는 게 지금 선관위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선거관리법상 네. 그 투표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들어가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봉인이 되고요. 네. 봉인된 투표함이 이제 일정한 장소로 모여서 참관인들, 각 네. 뭐 새누리당 참관인, 민주당 참관인, 그다음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투표함을 개봉을 한 다음에 개봉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투표 용지들을 쭉 정리를 하죠. 네.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전자기표기에 넣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바코드 읽듯이 네, 이렇게 예. 코드를 읽어내려서 네, 1번, 2번, 네, 뭐 예. 이렇게 3번 그 밖에 쭉 번호 순대로 이렇게 네. 정리해서 그 결과가 네. 이제 집계되는 형태로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윤선 기자가 계속 이제 댓글 사연 이따가 중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대선 힐링 올레를 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최병성 목사님이 예,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이 최병성 목사님은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이제 4대강에 대한 네. 그런 심층 기고 취재를 하셨다고. 계속 해왔던 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MB 정권의 핵심적인 실정이 4대강이다. 네. 이런 고발을 현장 취재를 해왔던 분인데 네.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제 목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네. 특히 요즘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오늘 원래는 광화문 내거리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예, 원래는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네. 감기가 많이 걸리셔가지고 네. 대신 이메일로만 이렇게 무려 2장짜리로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시작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으로 보면은 4대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MB표 광란의 삽질 아래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막아주지 못했는데 네. 4대강 괴물 때문에 수문을 열어 다시 흐르길 원하는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네. 이런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면 어제 골목길에서 시멘트 담장 아래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추위와 맞서고 있는 작은 새별꽃을 만났습니다. 새별꽃.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작은 새별꽃을 만났습니다. 이 추위에 꽃망울까지 단 채 환하게 꽃피울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별꽃은 아무리 추워도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별꽃은 내게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삶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승리의 시간을 잠시 뒤로 늦춘 것뿐입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읍시다. 번님들이요, 오늘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 또다시 해는 떠오릅니다. 벗들에게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희망을 나누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최병성 목사께서 네. 성탄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힐링 메시지 네.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읍시다. 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음, 개인사로 보나 큰 덩치사로 보나 늘 많은 굴곡이 사실 있죠. 그런데 굴곡의 어떤 정점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돌아보면 그 또한 다 한 길 속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삶이든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1,500만 명이 하나의 고비를 같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많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1,500만이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좀 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을 같이 나눴을 때는 1,500만 분의 1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주변 분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또 차도 마시시고 그리고 술은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마이 TV 대선 원래 마지막 편 힐링 원래를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히마님 클럽에 가입하신 많은 부분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사회 참여 행위를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미사일들과 싸우던 화살들을 이게 소총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접 소총을 만드는, 내가 카메라를 직접 만드는, 내가 직접 마이크를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연입니다. 우리 시마니 클럽 회원께서 저에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거 토요일 날 보낸 거네요. 네. 토요일 오후입니다. 방금 팥죽을 끓였습니다. 늘 사먹기만 했지 직접 끓여보긴 처음이네요. 동지는 어제였지만 어제까지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동지지 않았습니까? 21일이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기쁜 마음을 정성스레 순 동지 팥죽으로 축하하리라 했지요. 그러나 축하의 마음은 1년 중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이제 하루하루 길어질 낮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동짓날 잡기를 물리친다는 팥죽이라도 먹으며 패닉에 빠진 몸과 마음에 필요한 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절망의 끝에서 선거 다음날 오 대표님 트위터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마니 클럽 회원 신청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마음은 그지없이 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길 위의 잡초가 역시 제일 강하구나. 나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젠 그만 울어야 되겠다. 네. 그 후로도 여러 장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긴 했지만 오늘 팥죽 먹고 나면 이제 그만 울렵니다. 아하. 오늘 힐링 원래 온다고 하네요. 힐링 원래 오고 그곳에서
서로 아니 법륜스님하고 하는 이따가 좀 이따 그곳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추스리고 냉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올레 정말 동지에 느끼며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팥죽이 원래 잡기를 쫓는 동지. 탑죽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21일 혹은 양력으로 12월 20일이나 22일은 그 오리온 별이 대지 끝에 닿는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해가 죽는 날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해를 죽는 날. 네, 해가 죽는 날입니다. 멋있는 표현이군요. 네, 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해를 살려야 합니다. 계속 그 해가 떠오르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를 태양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에게서 그 사라져버린 해의 기운을 다시 자기에게 보충하는 그런 굉장히 제의적 음식이 팥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제의적이라는 게 뭐 특별한 종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태양을 다시 불러오는 자기의 힘과 자기 몸 안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25일 날 3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떴던 해가 25일 날 이제 드디어 요 꼬리만큼씩 더 길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둠의 신이 물러가고 밝음의 신, 광명의 신, 그걸 신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어둠이 물러나고 광명이 찾아오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예수 탄생 일이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탄생은 주로 1월 7일에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한 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의 크리스마스 일정하고 그러니까 근데 세계 신들이 많은 신들이 이제 그 12월 25일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세계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때 이제 그게 길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지절에 여러분들이 붉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이제 무슨 새누리당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뭐 수천 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붉은 음식 혹은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해를 하나씩 띄우는 거 그래서 그 해를 하나로 모아서 1500만 개 해를 다시 모아두면 큰 밝음, 거대한 태양, 광명의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평화재단이 최근에 이사 갔는데 아시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시마인크럼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잠깐만요. 장윤선 시마나 기자하고 얘기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아까 하던 얘기가 끊어졌는데 항상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야 사실 알죠. 그런데 이제 일반 독자들께 이제 좀 전달하고 싶은데 보통 때는 가령 어마이뉴스가 단독 뉴스 하고 뭐 그런 영향도 섬기고 그러는데 선거 때는 사실은 수십만 대 1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데 가령 어떤 걸 보도했더니 어떤 데 전혀 보도가 안 되고 그랬을 때 느끼는 상처랄까 좌절감이랄 까요. 그래서 오마이티 뉴스가 뭘 제가 여기 안 오신다는 뭐 특별한 거 잡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게 큰 저는 파장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바람 찻잔 속의 바람처럼 돼버리고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럴 때 제일 정말 기자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연호 대표 기자가 그 말지 기자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총을 쏴서는 안 되겠다. 매일 수시로 총을 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해서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를 창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현장을 뛰는 마이너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MBC나 KBS나 또 SBS나 이렇게 큰 방송에서 딱 한 번 짧게 그 방송 뉴스가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1분 30초짜리 짧은 뉴스가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번처럼 대선 큰 판에서 이번에 사실 그 종편의 영향력이 저는 뭐 이제 일부에서는 시청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폭스 TV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사회과학적 지식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체득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널리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 유권자들, 특히 이제 50대 유권자들 같은 경우 이번에 종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종합편성 채널에 나와서 늘 보수 인사들이 하는 얘기, 그 인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로 리마인드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 투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최근에 이제 국민주 방송 그 건립
국민방송 건립운동이 막 추진 중인데요. 그것도 사실 이제 이런 속상한 현업 기자들의 속상한 마음이 유권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운동처럼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오마이 TV가 현재는 이제 이렇게 뭐 대선 특집 네.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네, 네. 정규적으로 가령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하려면 10만 인크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 이제 여쭤보고 싶으면 10만 인크롭 당연히 권유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만은 네. 그렇게 만약 정규적 방송을 한다. 네. 가령 1월 1일부터 네. 예컨대 일주일에 2번. 네. 예컨대 그랬을 때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가령 그쪽 그 이른바 메이저 매체들, 좀 메이저라기보다는 사실 왜곡된 네. 매체들하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생길까요? 그럼요. 일주일에 2번 하는 방송과 네. 하루 24시간 매일 하는 방송 예, 예. 비교할 수 없죠. 예.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주일에 2번이라도 네. 그 정규적으로 네. 정해진 시간 안에 네. 계속 방송을 한다면 네, 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충분히 확대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대표가 자, 말하고 싶다고. 네. 마이크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네. 쿡쿡 찔렀습니다. 네, 곡을 찔렀습니다. 이걸 네. 한 10,000번쯤 제가 찔렀습니다. 네. 제 트위터에 네. 예, 지금 아까 참여하신 분, 광화문에서 네, 참여하신 네, 분이 네, 네. 오늘 너무 힐링이었습니다. 네. 표창원 선생님과 처음으로 네. 프리어그 한 아이인데요. 네. 책도 받고 네. 덕택의 희망을 받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표창원 교수가 프리어그 하시고 원래 이거는 예, 장윤선 올렸습니다. 기자님끼리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 트위터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개인 트위터로.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네, 그 네. 10만 원 주신 할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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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장면을 보신 분 네. 10만 원 주신 할아버지 멋지세요. 네. 처음엔 두 분 두들겨 만났었는데 바로 반전이. 정말 우리 두들겨 만났어요. 두들겨 맞은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방송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 10만 원 내려고 거기에서 뒤로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깜빡이 켜시고. 여기서 내려서 올라가. 네, 네. 내려서 올라가죠. 네. 이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장성대 먼저 내리고. 자, 저희가 지금 서초동의 네. 평화재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국 교수님도 만나 뵙고 또 법륜 스님과 증문즉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군요. 자, 그런 말이죠. 15분이나 20분 정도 네네네. 방송을 하시고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 끊으시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2시 6분입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고요. 한 10분 내지 15분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서 강당에서 조국 교수랑 우선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륜 스님과 1시간 반 정도 증문즉설을 할 텐데 지금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서 이제 마감하신 분들이고요. 조금 있다가 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넘겨서 일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